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마음 깊은 곳을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그 상처를 되갚고 싶다는 갈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까운 사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두르거나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행동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타인이 준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법, 그리고 지혜로운 맞대응을 통해 나 자신을 지키는 여러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슴 깊숙이 남아있는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잘못을 저지른 이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실천 전략을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만을 꿈꾸는 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냉철한 자세를 단단히 다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칫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다시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함께 살펴보면 결국 이러한 태도가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단단함과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제목과 썸네일에서 강조되었던 상처 준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 현명한 대응, 그리고 절대로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만의 심리적 거리를 확실히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극심한 배신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상대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상대가 내게 가한 잘못과 그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과 상처를 똑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외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로 인한 내 감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나를 대했는지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면 그 감정에 치우쳐 이성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감정만을 무기로 상대에게 대응하면 상대는 되레 내가 아무 근거 없이 격분하는 사람이라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며 나를 깎아내릴 기회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슴속에서 아픈 기억이 맴돌더라도 먼저 침착함을 지키고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정확히 어떤 언행을 했고 그로 인해 내가 어떤 피해 혹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는지 이것을 스스로 문서화하거나 머릿속에서라도 체계적으로 그려보면 좋습니다. 특히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핵심은 바로 이러한 인식 과정을 견고하게 갖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대의 행위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혹은 악의적인 공격이었는지 나에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문제였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탄탄해야지만 이후에 취해야 할 대응 방식, 예를 들어 관계를 정리할지 말지, 혹은 법적 조치를 검토할지 아니면 일정 거리를 두되 직접적 갈등을 피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공감하면서도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지혜로운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첫 단계부터 분노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허둥지둥하는 존재가 아니라 차분히 내가 입은 피해와 상처를 직시하고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 상대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대를 긴장시키고 후회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분노의 폭발만을 일으킬 거라 예상했다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자료나 상황을 분석해 놓은 모습을 보면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안이하게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결국 첫째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행동과 나의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고
이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준비를 마치고 나만의 심리적 거리를 확실히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대를 직접적으로 응징하거나 복수할 전략을 모색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는 심리적, 현실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가한 상처가 클수록 우리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상대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욕망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는 무방비 상태로 더 큰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우선 파악하십시오. 혹시 상대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라면 그들과 긴밀히 얽혀 있는 조직 문화나 권력 관계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거나 결혼 생활 속에서 상대가 된 경우에는 법적, 경제적, 혹은 자녀와 관련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분노를 앞세워 복수를 감행한다면 오히려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안정장치를 확보하려면 우선은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 혹은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의 갑질이나 상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나 동료들의 증언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식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섣불리 모든 다리를 끊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는지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친구나 지인 관계라면 당장 끊어내기보다는 그 관계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업무적인 이점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뒤에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듯 단호하되 동시에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현명한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상처를 준 당사자가 내 주변 환경을 교묘히 파고들어 더 큰 손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막을 치면서 내 정신적, 재정적, 법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단계가 건너뛰어진다면 설령 복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들이 터져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심스럽고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 과정은 겉으로 드러나기엔 느리게 보이더라도 나를 우습게 본 상대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나라고 느끼게 함으로써 더욱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장치와 현실적 대비가 마련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상대가 내게 가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구체적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두면 상대가 언젠가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게 입힌 상처를 금세 잊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저지른 잘못이 중대한 사안이라면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대응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공식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혹은 지인 사이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가까운 언행을 들었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 대응이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면 굳이 시간을 끌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존엄성과 권리를 명확히 지키겠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내가 잘못을 했고 이 잘못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상대가 내가 결코 만만하지 않으며 그릇된 방식으로 상처를 줬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체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법적인 절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대를 둘러싼 사회적 평가나 대인관계망에서
그들의 행동을 드러내어 경각심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상사라면 회사 내에서 공적인 채널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당함을 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상사의 명성과 지위를 위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크겠지만 철저히 근거를 마련하고 지지 세력을 확보한 상태라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칫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명예훼손 문제로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더욱 철저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만을 공유해야 합니다. 결국 이 단계는 내가 받은 상처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단호함을 나타내는 것이 핵심이며 상대에게 분명한 경고와 책임감을 심어주는 실질적 행동이 됩니다. 넷째로, 이 모든 과정에서 내 감정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스스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응징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면 오히려 내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소모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본래 내가 갖고 있던 삶의 의미나 목표, 그리고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상처 준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제대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이지 단순히 상대를 고통에 빠뜨리고 싶은 파괴적 욕망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분노로 심장이 뛰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잠식해버리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데 집중할 때 오히려 상대는 더 큰 후회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고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며 내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는 자신이 함부로 상처 주었던 그때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나 자기 개발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을 더욱 알차게 만드는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격증 공부나 새로운 기술 습득에 몰두한다든지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한다든지 혹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면서 자기 가치를 높이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굳이 그 상처 준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나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때로 시원해 보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나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을 개선하고 성장하는 동안 부당한 행위를 한 상대에게 적절한 경고와 책임의 몫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상처마저도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절대로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용서가 단순히 참아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 중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충분히 상대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상처 준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맞서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수이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언제까지나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을 평생도록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하지 않음은 내 삶을 침해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내가 추후에 같은 고통을 반복당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유지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정신적 장치이지 증오로 내 일상을 갉아먹는 파멸적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능한 한 그들과의 접점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정말로 깊은 상처를 반복해서 준 인물이라면 굳이 내가 그 사람과 계속 얽혀 지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거나 가족 행사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면 내 마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불가피하게 함께 있어야 하는지, 그 관계가 현재의 내 삶에 어떤 의미와 이점을 제공하는지, 반대로 어떤 해악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필요 이상의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기대거나 상대의 말과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을 멈추고 형식적인 의사소통만 하면서도 내 할 일을 깔끔히 처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고, 설령 또다시 시비를 걸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충분한 대비와 정신적 단단함을 갖추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5가지 방법, 첫째로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과 나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심리적 거리를 세우는 것, 둘째로 나 자신을 먼저 안정시키고 현실적 법적 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셋째로 상대에게 명백히 책임을 묻고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 넷째로 감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내 성장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로 마음속에서 그들을 처리하고 불필요한 접점이나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 이 모두가 절대로 상처 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상처 준 사람이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뒤늦게라도 후회를 느끼며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는 곧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목과 썸네일에서 말했듯이 절대로 가해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주체적이고 단단한 삶의 자세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략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를 마냥 방치하거나 단순한 분노로만 표출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맞대응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고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며 그 와중에서도 내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가꿀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이러한 다양한 관계 문제나 심리적 회복, 그리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통찰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 어려운 관계를 타개하는 대화법, 그리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 등을 꾸준히 공유할 예정이니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마음의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